네, 오늘의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이 순방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G20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혹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어제는 한일 회담이 순차적으로 다 열린 그야말로 슈퍼 선데이였습니다. 자, 뭐 프놈펜 성명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북한의 어떤 북핵 위기가 고조가 되다 보니까 한미일이 조금 뭉치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돼서 이것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또 너무 중국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한편에서 나옵니다.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이 안보 동맹을 좀 더 확실히 함으로써 군사적인 위협에 같이 좀 대비를 하자라는 차원의 부분에 네. 같이 합의를 한 것은 상당히 잘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포괄적인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 강화 기조를 제하긴 했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경제 네. 부분에서 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등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들었다,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도 상당히 큰 성과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이 지역에서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약속을 한 거죠.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내일 시진핑 주석을 내일 만나게 되는데 정상회담으로 좀 이어져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좀 희석시켜야 된다라는 좀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와 동맹, 경제 우리는 미국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중국을 무시하고도 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현명한 외교적인 활로를 통해서 좀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앞서 저녁 시간에 그 미중 정상회담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 네. 시진핑 주석도 뭐 산념임에 성공을 했고 네.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 선거에서 이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표정은 밝았거든요. 네. 자, 내일 G20 정상회의에서 이제 일단은 만나게는 되는데요. 네. 한중 정상회담까지 이어질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우려들을 좀 풀고 올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저는 뭐 장성철 소장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한 마리씩 잡는 거죠. 한 마리씩 네. 먼저. 예. 네.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그러면은 두 마리 다 놓치거나 아니면은 가랭이가 찢어지거나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한미일 공조부터 먼저 하고. 그렇죠. 예. 자, 북한이 외교를 왜 잘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어떤 상황이 오냐면 그거 관련된 온갖 제재가 예. 이루어지죠. 그런데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순간 그 단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뚜렷한 뭐 북한이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방향이 잘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방식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기는 저런 데구나. 일단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제 질서 그리고 세력이 재편되는 시기입니다. 네. 이 시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양쪽에 미국과 중국의 양쪽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안보는 먼 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우방, 민주주의 우방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명확히 해놓고 다른 방식으로 경제가 됐든 뭐가 됐든 서로에게 실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구상해가지고 예. 그쪽으로 외교를 풀어가는 것이 맞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뭐 한중 예. 정상회담의 어떤 경제적인 협력 패키지 같은 거를 잘 구상을 해서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토끼는 한 마리씩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 진보 보수 두 분의 자리가 좀 바뀐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김상현 네. 평론가님 말씀도 옳아요. 네. 근데 하지만은
자꾸 시간이 지체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으면 양쪽 간의 오해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바이든, 시진핑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대면 회담이 최고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절호의 기회죠. 그렇죠. 시진핑 주석을 이번에 G20 회담에 가서 못 만났다? 정상회담을 못했다? 이러면은요, 야당이나 또는 다른 쪽으로부터 외교가 좀 절반의 실패가 아니야? 이런 또 비판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라도 그냥 원론적이고 대략적인 얘기만 하더라도 일단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 자체가 큰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일 면담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는요, 순방 떠나기 전에는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얘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지켜봅시다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아직까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미중 관계가 발전을 하면 그런 분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미중 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으면 사실은 한국만의 힘으로, 우리만의 힘으로 중국과 이런 문제를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더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니폴라 시스템, 그 강대국이 하나인 시스템에서 두 개인 시스템으로 가는 거잖아요. 바이폴라라고 하는.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스탠스를 정확하게 잡는 게 우선한다. First thing firs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할 걸 먼저 하는 것이 외교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미중 관계가 오늘 또 저희가 모두 발언만 들어봤었는데 어느 정도 이 두 정상 간에 좋은 얘기가 오갔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내일 뭐 한중 정상회담이 대면으로 열린다고 하면 이것도 빅데이가 되는 날이라서요. 대통령실 얘기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 행보에도 지금 관심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공식 배우자 행사 대신에 심장 질환을 앓는 소년의 집과 또 치료를 받는 병원을 방문하는 개인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을 바라보는 여야 시선이 극과 극입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소년을 안아든 모습의 복장, 시선, 분위기 모두 1992년 오드리 헵번이 찍은 사진과 흡사합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각종 범죄 의혹과 코스프레 정치 등으로 누구보다 시끄러운 내조를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고려한다면 대통령실은 배우자에 대한 공적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투명한 공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공식 회의상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민주당의 망언 참사, 정치